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이전기 의사소통 행동의 발달을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내가 배가 고픈지, 목마른지, 이렇게 그 본인의 상태와 욕구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유가 필요하구나라는 목표물을 인식하는 단계가 목표 지향적 의사소통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우유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손을 뻗어야겠다. 그쪽으로 기어가야겠다. 이 목표물을 얻기 위한 그 과정에 해당되는 노력이 이제 수단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도구적 의사소통 단계이고요.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다가 잘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이것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의도를 표현하는 단계가 의도적 의사소통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발달의 단계는 충분히 경험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이 단계에서 너무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그런 그 부분들을 살펴보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욕구를 인식하는 단계에서 부모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실수는 결핍을 미리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목마르기 전에 주스를 준다거나 배가 고프기 전에 덥기 전에 추워지기 전에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가 어떤 것을 느낄 겨를도 없이 완벽하게 케어를 해주시는 거죠. 물론 이 시기가 0에서 3개월 때 이제 경험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시기의 아동들은 충분한 케어를 그 쾌적하게 지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을 갖추는 것들이 발달에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어 발달이 늦은 아동들 가운데서 연령이 조금 더 이제 그 생긴 다음에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는 분명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100%의 이런 그 쾌적함을 만들어 주시거나 또는 스트레스 제로인 상태를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면 우리 아이가 지금 이 100%가 충족되지 않는 그 99%나 98%에서 되게 예민하게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 100%를 채워주시는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95%를 채워주시는 아버님이 이제 아이를 돌보게 되었을 때 아이는 바로 불편감을 느끼고 지금 이 아빠는 나한테 충분히 케어를 해주지 못하는구나. 나는 엄마랑 떨어지면 안 되겠어 하는 그런 그 불편감과 불안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 불편감과 불안감을 갖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것에 흥미를 갖거나 새로운 것을 습득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지금 너무나 우리 아이가 결핍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제 만들어 주시는 게 사실은 적절한 육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그 목표를 인식하는 그런 상태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는 본인이 지금 원하는 것을 이제 충분히 생각해 보기 전에 미리 너 목마르지 주스 줄게 이제 이렇게 해서 목표물을 바로 이제 그 알려주시거나 이제 주시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가 지속되게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원해요라는 단계로 넘어갈 수 없고요. 보통 2단계에 머무는 아이들은 짜증을 많이 내죠. 그래서 내가 그냥 배고픈 것만 짜증나고, 더운 것만 짜증나고, 목마른 것만 짜증날 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좀 알아서 해주세요. 이제 이런 상태로 가게 되는 것들인 거죠. 이제 수단인식에서 많이들 하시는 실수는 아이가 이제 원하는 것까지는 명확해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원하는 것들이 명확해졌을 때, 바로 이제 이것들을 갖다가 대령하는 그런 그 실수이신 거죠.
그래서 수단을 양육자한테 의존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겠다,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것을 확보해야겠다라는 그런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하고 이 방법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표현하는 게 다음 단계인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내가 주스를 먹기 위해서는 뚜껑을 따야 되는구나, 이거를 열어야 되는구나, 이런 수단을 다 인식한 상태인데 이것을 이제 상대한테 표현해서 그 표현한 내용을 통해서 요구하기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정말 많이들 실수를 하시는데요. 아이가 이제 행동하는 것을 보고서는 바로, 주스 따려고 따죠? 뭐 이제 이렇게 지금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아는구나. 이제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되는 이유나 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욕구인식 단계에서는 욕구를 느낄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잠시 목마르거나 잠시 덥거나 잠시 배고프거나 하는 것들이 아이에게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경험인 거거든요. 그래서 욕구를 느낄 시간, 결핍을 경험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요. 약간은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예로서 혼자 노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발달이 늦거나 할 경우에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혼자서 이제 있는 시간들에 대해서 상당히 죄책감을 가지시거나 초조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뭐 혼자서 놀고 있거나 또는 뭐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뭐 천장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있으면 내가 지금 언어 자극을 줘야 되는데, 내가 상호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막 그 죄책감을 느끼시고 쉴 새 없이 아이가 그 틈나는 대로 다 이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그 지나친 개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은 혼자 노는 시간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멍 때리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리고 혼자 놀다가 멍 때리다가 심심하네? 라고 이 결핍을 느끼는 것들도 필요해요. 이 결핍을 느껴야만 엄마한테 와서 놀이를 개시할 그런 그 방법들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결핍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목표 인식 단계에서 많이 하시는 그런 실수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이는 지금 짜증을 내는 이유는 이 짜증을 지금 그러니까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목표물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동이 짜증을 내서 뭔지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해서 여기 있어 뭐 이제 이거 먹어봐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아이의 그 짜증에 지금 휘둘리고 있는 상태세요. 그래서 아이의 짜증내는 그런 그 분위기에 맞춰서 부모님이 사실은 통제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죠. 그러면 아이는 짜증으로 부모님을 통제하게 되고 앞으로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아동이 짜증 낼 때, 그 짜증에 해당되는 그런 그 반응 속도를 보여주지 마세요. 아동이 짜증을 낼 때, 평온한 그런 마음으로 아동을 바라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지금 확보할 것인가에 해당되는 그런 그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우유를 이제 원할 때 그냥 우유를 빨리 갖다 주거나, 빨리 따주거나, 뭐 이제 이렇게 빨리 이제 부어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잠깐 그 개입을 멈추시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어떤 통 속에 들어있는 걸 열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들겨 보고 있다. 뭐 이제 이런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은 너무나 필요해요. 이렇게 락앤락 뚜껑을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밀어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아니, 엄마 해줄게. 이제 바로 들어가시거든요. 우리 아이가 지금 시도하는 것들이 미숙하거나 또는 틀린 것이라도 되게 중요한 그 경험의 과정이에요. 아, 이거는 지금 이렇게 밑에 옆에 달린 게 있을 때는 밀면은 되는 게 아닌 거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경험이 우리 아이의 뇌에서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훨씬 더 많은 그런 그 경험으로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수단을 시도할 때 시행착오를 보이고 미숙하더라도 그것을 경험하고 또 지지해 주시는 것들, 그 기다려 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것들이 쉽게 열리고 모든 것들이 쉽게 그 손이 움직이는 범위 안에 있지 않고 조금은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머리를 써야 되는 그런 환경으로 구성하시는 것들도 그 이 단계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했지만 뭐 잘 되지 않을 때 나의 의도를 표현해야 되는 단계는 바로 구어, 그러니까 언어 이전의 기에 바로 그 마지막 단계로서 가장 중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는 비구어적으로 이미 표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표현을 하기 전에 우리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신다고 또는 행동을 읽어주신다고 미리미리 지금 아 이거 먹고 싶어 이거 열어줄까 뭐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것들은 음,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난 다 알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막 아동에게 갑자기 모방을 시키거나 하면 더 아이들이 화가 나는 이유가 알면서 왜 그래?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표현하지 않았을 때 이거 따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모르는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보셔야 되세요. 너 말해야 돼. 이제 이렇게 하면 또 화나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또는 그렇게 했는데도 잘 표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것도 내가 몰라 이제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만 아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아이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뭐? 이렇게 계속 모르는 표정만 계속 짓고 계시면, 그건 서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단계에 따라서 요건 다른데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시범을 보여주셔야 되세요. 이거는 일관되진, 그러니까 다 획일화된 방법으로 할 수는 없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 포인팅을 할 수 있는 단계인지 이게 안 된다면 이렇게 톡톡 건드리는 거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제스처 단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모방을 해야 되는 단계일 수도 있고 자발어로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단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지금 넘어가도 되는 상태인지 아닌지에 해당되는 것들을 그 우리 아이가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소통 발달과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실수하기 쉬우신 부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할 때 재밌다라는 느낌을 가져야만 이것들을 따라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건 사실 공유인 것이고 공유하는 게 너무 즐겁다라는 것들을 알려면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